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김 작가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하기 이전에,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작가님 고민 사연이 일반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 우리가 제 방송에 흔히 등장하는 그런 고민 사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약간 좀 일반인 논리하고 맞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사연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직에 대한 정의 확실히 내려드리려고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그리고 저번 사연 보냈을 때 오해가 있었던 게 저는 진급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연봉 높이고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뭐랄까 소속감, 나 이 회사 사원이라기보다는 주임 대리, 뭔가 그래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직급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의 진급을 의미하는 거였지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저 역시도 회사 두고 계약직 경험이 있고 또 어떠한 계약직을 가야 하고 절대 네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지 말아야 할 계약직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자, 일단 한국 회사들은 취준생들을 비롯하여 직장인들 계약직, 그거 소모품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가면 좋은 상황. 일단 첫 번째, 대학 재학하고 휴학한 사람 계약직 진짜 강추. 직무 경험은 쌓을 수도 있고 계약직 잘 마무리하면 정규직 채용 때 우대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경우 대학교 휴학하고 군대를 가는데 군대가 자꾸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그냥 알바만 뒤적거려서 편의점 알바보다 계약직 가는 거 진짜 괜찮은 방법. 세 번째, 졸업 후 최대 여자 27, 남자 29에서 30, 직무 못 정했고 그래도 회사는 다니고 싶은데 정규직 채용이 자리가 잘 안 날 때 이때 계약직을 한 번 정도는 하면 괜찮습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보통 정규직 입사하면 기본적 연차가 15개 생기는데 제가 일본 회사 계약직 할 때 연차 26개인가 생겨서 저 거의 한 달을 쉬었어요. 그런데 막 3개월 계약직 이런 거는 그냥 알바로 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막 이 회사에서 정규직 돼야지 이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계약직의 종류. 첫 번째, 육아휴직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자리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소모품. 두 번째,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계약직 자리만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보조, 택배, 기사, 보조, 엔지니어 보조 등등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이벤트성 계약직, 즉 우리가 한시 이때 바쁜데 이때만 잠깐 일해줄 수 있겠니라는 식의 계약직.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면 괜찮은 계약직 설명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계약직도 직무 그리고 업종, 한국 회사, 외국계 계약직 다 다릅니다. 제가 다녔던 텔의 경우 이 회사는 무조건 계약직으로 시작해야 되는 회사였죠. 근데 제가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2년 재계약한 다음 연봉 협상 잘 안 돼서 빡쳐서 재계약한 다음 갈아탔고요. 2년을 버틴 형들은 정규직이 됐는데 심지어 정규직을 거부하고 퇴사했습니다. 말 다 한 거죠. 4명이서 같은 부서로 입사를 했고 제가 1년 재계약을 한 다음 제가 가장 먼저 갈아탔고 나머지 3명은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거부하고 3분 다 모두 퇴사를 하신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직을 선택할 때 단기성 계약직인지 정규직 가능성과 직무 연결성, 접합성 그리고 내가 이력서 한 줄 용도로 적합한지가 계약직 선택할 때가 좋습니다. 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텔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형이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며 아싸 계약 5개월 남았네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형이 있었고 반면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동생은 6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전자의 형은 나 어차피 계약직인데 일만 열심히 하고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 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고 후자는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면서 우울증까지 겪고 퇴사를 했죠. 유튜버 장키호테 영상의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주자면 평생 직장이라는 나의 인식 자체가 내 자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 일 저 일 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스트레스 없이 자연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몸 하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직장에 얽매일 필요도 강박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명언이죠. 마지막으로 붕어 형께 질문. 제가 아마 잠을 일찍 자야 돼서 사연을 못 볼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 주위에 프리터죠. 선언한 친구들이 종종 보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집 마련하고 더 이상 욕심 없이 프리터적으로 200에서 250 받아서 칼퇴하고 사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면 이거 진짜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절대 일반적인 사연 아니라고. 사실 이게 DPT님이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리는 사연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 분들 몇 명 있습니다. 네. DPT님이 아닙니다. DPT님 말고 DPT님 몇 명 있어요. DPT님하고 김사과님하고 카푸어님. 솔직히 말할까 이분들 내가 웬만하면 좋아요 싫어요 비율 95% 넘거든요. 다 좋아요예요. 님들은 90%는 안 넘어요. 80%대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거예요. 70%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과님은.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듣긴 하되 뭔가 이상치 않은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거 모르죠.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직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절대 다수는 왜 계약직이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계약직 정규직 중에 뭐가 좋습니까? 단적으로. 네.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 정규직 얘기합니다. 9명은. 당연히 정규직이죠. 9명이 아니라 10명, 10명이면 10명 전부 다 정규직이죠. 그래서 계약직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정규직 자리가 들어가고 싶은 자리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차선책으로 이제 계약직을 택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이 계약직을 얘기해놓고 여기 보면 주임 대리 아니 계약직이 무슨 주임 대리입니까? 주임 대리까지 가려면 회사에서 정규직 달고 몇 년 다녀야 주임 대리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내가 얘기했죠. 보통 사람들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르다고. 아니 계약직을 시키면서 어느 회사가 처음부터 주임 대리를 준다는 겁니까? 경력직이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계약직 온 사람을 대리를 줘버리면 그 밑에 사원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계약직에 들어온 대리 말을 들을까요? 어차피 이 사람 나갈 사람인데 나는 정규직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 같은 데 일해보면 아시겠지만 정규직과 계약직 뭐 작가님의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 처우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대우 같은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분은 그래도 회사 규모가 큰 것만 골라서 갔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덜 겪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직하고 정규직은 처우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다닐 수 있어. 내가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원하는 자리가 없으면 계약직을 다닐 수 있어. 경력 채우려고. 요즘에 계약직 인기가 많은 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쭉 계약직만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약직의 경력을 채우고 나중에 정규직 자리가 있을 때 이걸 발판 삼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분 말대로 이제 계약직 가면 좋은 상황이 있어요. 이분 말대로.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학교 휴학한 사람이 계약직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학교 중간에 졸업장 안 따고 바로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휴학하고 군대를 가는데 군대가 미뤄질 경우에 계약직 하는 경우 잘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그리고 그 어떤 계약직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두서가 없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례가 HK주님 어제 반갑습니다. 예.
아니 LCK님 졸업 안 하고 휴학한 사람을 받아주는 계약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군대 갈 날짜 받아놓고 몇 달 남아가지고 계약직을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까? 난 사실 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서 맞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을 믿을 사람보다 안 믿을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님 얘기하는 게 작가님이 보면 약간 너무 보통의 사람이 뭔가 좀 인지할 만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곱씹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나? 난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작가님 어디 갔어? 왜 대답이 없어요? 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작가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일반적인 케이스도 보면 안 됩니다. 이분은 계약직을 많이 했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왜 솔직히 그래 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잘 들으세요. 작가님이 이거 좀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작가님이 너무 개인적인 기준으로 사연을 봐요. 저 사람이 굉장히 개인 마인드가 정말 심하거든요.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뭐냐 하면, 저분은 경제적 여유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저분은 자기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건물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당장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계약직을 구하는 사람이 다 그런 처지입니까? 그 계약직에 일하는 사람 중에 작가님 같은 기재적 여건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 100명 중에 한 몇 명 있을까? 보통 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다 처지가 좀 계약직 잘리면 당장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 만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물론 젊을 때는 뭐 이제 경력 삼아서 간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계약직이 나이가 먹고 나서 계속 계약직으로는 안 돼요. 나이가 차버리면. 왜냐하면 계약직도 나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글을 보내주신 작가님 같은 경우에 뭐 나야 뭐 계약직으로 한 210만 뭐 200에서 한 250만 벌어도 뭐 그만 벌어도 나는 뭐 경제적으로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예. 나는 상관없다. 근데 과연 모든 계약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상관이 없냐는 거지. 본인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본인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가지고 사람들 계약직 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얼마나 공감할 수 있냐는 거지. 안 그래요? 실제로 계약직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신 분도 좀 있고, 음? 아까 여기 보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 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왜 가지고 있을까? 이분이 계약직 뭐 그만둬도 뭐 먹고 살만하니까. 어? 뭐 잘리고 나 갈 데 많으니까 그런 입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려도 뭐 어딘가 재취업하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 집안 사정상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집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돼. 아니 무슨 계약직 하면 뭐 계약직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아시잖아 이거. 그렇죠. 여러분 아로틴이 그게 정답이죠. 안 그래요? 계약직 하는 사람 중에 살림이 넉넉하거나 나 여기 잘려도 괜찮아, 너 놀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좀 너무 개인적인 마인드로 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작가님. 작가님 뭔가 사연인지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약간 이런 마인드야.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지. 저분은 마인드가 뭐냐면 그런 거야. 나는 회사에 높이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여기 하다가 뭐 그만두고 딴 데 부활해도 되고, 어, 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 나는 뭐 칼퇴근하고 싶고, 난 그런 마인드다. 근데 여러분, 그런 회사가 부하기 쉬우며, 그런 회사가 언제까지 부해지며, 언제, 몇 살까지 부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회사가 그렇게 맞춰주기도 막무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일을 많이 하다 만약에 그만둔다.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내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계약직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그럼 모르겠어. 근데 계약직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대우를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계약직 일행 일하는 것도 나름의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로티님도 그렇잖아요. 2년을 일하면서 물론 돈을 받았겠지만 나름 2년을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정직원 될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을 안고. 근데 이걸 안 되게 되면 내가 여기 말고 딴 데 써야 되는 시간이 2년 날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계약직 끝나면 나야 뭐 실업급여 받고 좀 받다가 다시 또 일 구하면 되고. 나는 올라갈 생각이 없고. 그래서 뭐 본인이 뭐 나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봐봐요. 지금 보면 이 사연을 보내놓고도 지금 이분이 뭔가 일반 사람들 이해하기 힘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봐봐, 여기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집 마련하고 더 이상 욕심 없이 프리터족 250 받고 본인 얘기거든요. 본인 얘기.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야. 많아질 리가 없습니다. 팩트에게 많아질 리가 없어. 이 조건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마련했다는 건 본인 힘으로 마련했겠냐고. 아니죠. 부모님의 백으로 마련했죠. 부모님의 수조로 마련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부모님 수저로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수도권에. 그렇게 부모님한테 그 아파트나 이제 빌라 같은 증여받고 시작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중에 있습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프리처도 뭐 아무나 한 줄 아십니까?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뭔가 받쳐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야, 받쳐주는 게 있어야. 받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프리트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 사연 적으시는 분이, 너무 개인적인 마인드로 좀, 이렇게, 본인만 생각하는 마인드로, 내가 되니까 너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위화감이 조성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작가님이 이게 이런 사연이 처음이 아니라 몇 번씩 이런 걸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볼 때마다 약간 보통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좀 본인이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띠는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 입장이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자리를 떠버린다거나 피해버려요. 자기가 뭔가 좀 오해 소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음,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계약직이라는 거는 정말 정규직 자리가 이제 안 부해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부해질 때. 들어가서 경력을 채운다는 명목하에 나르고 최종적인 목표는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정규직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계약직은 정말 정규직 자리가 안 나올 때, 원하는 자리가 안 나왔을 경우에 계약직을 가는 거지. 계약직만 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먹힐까? 어느 나이 시점부터 뚝 끊길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계약직만 전전하면 내가 직급이 안 올라가잖아요. 계약직을 경력직을 뽑는데 봤습니까? 잘 없잖아요,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
계속 신입 월급만 받으면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는 한 군데에서 계속 직급 올라가지고 월급이 오르는데. 그럼 갭 차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계약직이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말로는 1년이라고 하지만 사정이 안 좋아지면 1년 안에도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 없어지면. 그게 계약직 아닙니까? 1년 계약이라고 해서 1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물량이 없거나 사정이 안 좋아지면 보름이라도 나갈 수 있는 게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좀 보통 사람들 입장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본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상황만 봐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본인 입장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동안 많이 겪어봤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관님. 제발.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자꾸 자리 뜨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구하지 못할 경우에 경력을 쌓겠다는 명목으로 계약직 구해야 되지, 계약직 하나만 바라고 계속 쭉쭉 다니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야 될 직장은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여러분 직장 생활 해봤으면 정규직과 계약직의 어떤 처우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람들이 공감 얻을지 아니면 좀 타박을 받을지는 영상 올려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사연 적어주신 김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좀 사회 전반적인 시각도 좀 고려하면서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